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 올라온 곽동혁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딱 4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도착했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 12년 동안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부산에서 내려가서 부산에서 한 25년째 지금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라오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아까 우리 양준호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부산시가 옛날에는 한 400만까지 가는 도시였죠. 도시였는데, 제가 이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쯤 그 시점, 90년,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이때는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이렇게 나왔죠.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말은 서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로 이렇게 왔던 거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부산에 내려가게 됐던 계기는, 집값이 오르면서 딱 30살 넘어가면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렇게 집을 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노무사 자격증 따고 이제 노무사 딱 첫 해 집에 이제 내려가면 일주일 이상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 너무 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사표 던지고 내려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생활을 이제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 추석이나 설날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산에서 이제 다 지방으로 고향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도 고향의 플래카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어서 온나, 고향에서 잘 쉬다가 가라라고 부산에 플래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산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몰려가지고 잘 갔다 오세요라는 플래카드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플래카드였는데, 지금은 이제 잘 놀다 가라 이제 이렇게 플래카드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부산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물론 저는 지금도 살면서 바다도 있고 해도 제가 수영부인데 강원이 잘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살기는 좋은데 가끔씩 갑갑합니다. 이렇게 고령화되어 있고 이제 역동적이지 못하고 막 이런 부분들 보면서 많이 아쉽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준호 교수님 만나게 돼서 이 지역순환경제를 한 7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역 재투자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부산시가 2018년도에 정치적 변혁이 크게 이렇게 있었죠. 시의회 하면 한 석도 없지 못하고 비례 한 2석 정도만 있고, 전혀 이렇게 못하다가 대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시의원이 되면서, 그때 저도 운 좋게, 시의원이 됐으면서, 이렇게 지역 경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나게 또 기획재경위원회에 있는 8명 중에서 다 이 지역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쭉 진행될 수 있는 약간 힘이 있었죠. 시민사회단체도, 그때 참여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했기 때문에 거의 한 4년간 지역화폐부터 지역대투자,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 조달, 이런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역 재투자 하면 아까 이제 우리 양준호 교수님 얘기했지만, 부산시 지역 재투자 조례는 그러니까 not only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금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물경제 부분까지도 사실 확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보통 우리 지역재투자법, 미국의 CRA법도 주로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김영춘 장관이 20대 국회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것도 시중 금융기관의 자금이
여기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그것이 이제 지역재투자법의 핵심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민영배 법안도, 금융기관에 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산에서는 저희가, 물론 앞에 김영춘 그 법안이든, 민영배 법안이든 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된 상황이었고, 부산에서는 우리가 재투자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게 지역 재투자가 꼭 금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에서의 다시 이제 그야말로 재투자하고 재순환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에 한정되지 않고 조금 더 실물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됐죠. 그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재투자로 정의를 했던 내용이 시와 공공기관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 제품을 구매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보적 조달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런 조달 부분에 대한 얘기나 그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 내 기업의 어떤 부품 생산 부품을 조달한다든지 그런 이제 산업 연계성을 또 이제 현지법인의 어떤 설립, 현지법인화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역 인재 고용,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자금의 어떤 부분,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육성, 그 다음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재투자 기금. 제가 쭉 얘기 다 하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지역 재투자가 아니고, 전체 지역순환 경제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재투자의 저는 핵심적인 개념은 외부 이렇게 재투자한다는 건 이렇게 이렇게 재투자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순환되는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확대 재생산이 되지 않고 그냥 재생산되는 구조지만 이제 그러니까 재투자하면서 이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실무 경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넣었었죠. 그리고 이렇게 재순환할 수 있는, 재투자할 수 있는 이 힘이 결국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그 재투자력의 차이에 따라서 지역이 이제 잘 살 수 있냐, 이제 살 힘이 없냐,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재투자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보자,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인 고민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거 조금만 이제 얘기를 드리면, 비판을 많이 합니다. 야, 이 재투자 조례가 너무 방대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기본조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너무 방대하다라는 부분도 사실이지만, 방대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있는 핵심은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는, 크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서로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양준호 교수님도 그 금융 부분하고 이걸 떼놓고 지역재투자법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너무 크게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방만해서 실질적으로 뭘 할 거예요. 실천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거는 실천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해내기 위한 데서 방만하다 보면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선언이 막 길어지네. 저는 이제 하면서 저는 제일 고민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 그러니까 제가 전라도에서 지역 재투자 조례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발제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공무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거 다 하고 있는 얘기다. 다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조달 문제나 뭐 이렇게 다 이게 지역 상품을 이렇게 하기 위한 이 모든 활동들은 다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잘 못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도 이 부산이 백화점이 되게 많거든요.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그 대형 백화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부산이에요. 대형 유통점이 제일 많은 데가 부산이고. 근데 이 대형 백화점이나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6조 7천억 정도 한 해에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카드 긁고 하면 하루도 부산에 있는 은행에 이제 예치되지 않고 바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부산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지역의 어떤 기여하는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대형 유통점, 그 다음에 백화점 불러가지고 조사를 어떤 공무원 하나가 1년 내도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권고 수준이고, 실제로 어떠냐면, 그 조사 대상인 이 모든 기업들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를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어떤 조사한 내용이 이렇게 개선되도록 하는 지침을 주거나 또는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될 것인데, 모든 업체들이 다 똑같은 내용의 수준의 내용들이고, 그저 그냥 이 정도 현황이다라고 하는 발표 정도가 다 되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재투자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어떤 조사 자체도 사실은 이제 의미 있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점수가 높은 데는 실제로 유인 체계를 가지고, 점수가 높았으면 조달을 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지 못한 데는 이렇게 시민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럴 때는 이거 개선을 해야 될 노력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형식적으로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은행에서 출연을 하거든요. 출연 행동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떼이면 100% 보증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사실은 은행 같은 경우에 따져보면 부산시에서 보증재단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위험 회피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출연하는 금액을 보면 정말 쪽팔릴 정도로 시중은행의 출연금이 낮죠. 근데 출연하는 큰 은행이든 작은 은행이든 출연금이 작은 은행이든 똑같이 100%씩 이렇게 위험 부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출연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이렇게 위험 부담을 많이 해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적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강제하지는 법이 없으니까 강제는 못하지만, 유인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만, 이게 전혀 없이 하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게 되는 거죠.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 부산시에서 바이부산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 해가지고 매년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기업 제품을 몇 프로 사냐 해가지고 80%씩 산다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지역 제품이라고 얘기하면 인천에서 만약에 만드는 거를 부산에서 이제 대리점에 사가지고 팔면 그게 지역 제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통계 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측정하고 발표하고 그대로 유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저는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만들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고, 통계치를 만들고, 그거를 매년 측정하고 발표하고 개선하고 유인책을 주는, 그거를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게 이제 조례의
내용이었던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향후에 조례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다른 것부터 아니고 이것부터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왕이면 부산시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법이 없으니까 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례의 역습을 생각했던 이유는 법으로 통과되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조례로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법을 이렇게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의 도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각 그 지자체가 이 재투자 조례에 대한 것을 같이 만들고 연대해서 만들고 그걸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재투자법을 이렇게 통과시켜야 제정해 나가는 그런 힘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이번 지선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